우리 생활을 바꾼 8R은 스마트폰. TV 대신 유튜브나 넷플릭스 보고 마트 안 가고 온라인으로 장 보고 이처럼 우리 생활을 뒤바꾸는 그 주인공은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그리고 그 스마트폰을 제일 먼저 만든 회사와 그 제품은 바로 애플의 아이폰이죠. 물론 그 뒤를 바짝 추격해온 갤럭시와 삼성전자도 빼놓을 수 없겠죠? 아이폰이 처음 세상에 나온 거는 2007년, 벌써 13년이나 됐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계실 만한 아이폰 SE는 아이폰이 벌써 11번이나 분야에서 나온 두 번째 보급형 모델입니다. 첫 번째 아이폰은 2007년 아이폰 2G라는 이름으로 원화 기준으로 12만 원에 판매되기 시작했어요. 2009년에 우리나라에 처음 출시된 아이폰 3GS, 전면 카메라가 처음 등장한 아이폰 4, 음성인식 CD가 처음 탑재된 2011년에 아이폰 4S부터 컬러풀한 색이 등장한 5C 등 해마다 아이폰 6, 7, 8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2017년에는 미래와의 조우라는 슬로건과 함께 10년 만에 아이폰 10이 나왔고요. 2019년 아이폰 11이 출시됐죠. 아이폰은 2007년에 나왔지만 사실 애플은 1976년에 창업한 꽤 역사가 오래된 회사예요. HP에서 만난 스티브 잡스랑 스티브 워즈니악이 회사를 나와서 따로 창업한 회사죠. 워즈니악은 발명 천재였어요. 애플이 처음 만든 애플 원 컴퓨터도 그의 작품이었는데 당시 무려 666달러에 판매를 시작했는데 10달에 걸쳐 200여 대를 판매했죠. 그 뒤로는 최초의 소비자용 컴퓨터 애플2를 만들었고요. 1295달러라는 비싼 가격에도 판매 첫 달 100만 달러의 매출을 냈습니다. 애플2 플러스는 전년도 10배 넘는 판매량을 기록하며 미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한 업체로 입소문을 탄 게 1979년입니다. 우리는 성공만 기억하고 있지만 들고 다니는 컴퓨터 애플 포터블은 너무 무거워서 실패했고 최초의 PDA인 애플 유천도 너무 비싸고 배터리 문제로 실패하는 등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경쟁사 IBM이 등장했고요. 여기다 워즈니악은 사고를 당했고 잡스는 3만 달러 가까운 가격에 내놓은 리사 컴퓨터가 실패하면서 회사에서 쫓겨나다시피 나갑니다. 우여곡절 끝에 1997년 스티브 잡스가 돌아옵니다. 애플은 스티브 잡스 선생님이 돌아온 다음 해인 1998년 적자에서 흑자 전환을 했어요. 98년 한 해 동안 80만 대의 컴퓨터를 판매했죠. 2001년 휴대용 mp3 플레이어 아이팟이 나왔고요. 2003년에는 아이튠즈 스토어가 나왔어요. 그리고 2006년에는 맥북이 나왔죠. 그리고 마침내 2007년 스티브 잡스의 역작 아이폰이 나옵니다. 마치 한 편의 대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데요. 아이폰은 애플의 주가에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아이폰이 나온 다음에 애플의 주가는 급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아이폰이 출시될 때마다 급상승한 애플의 주가는 지금 1조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592조 원이 넘는 시가총액을 자랑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 애플 시가총액은 웬만한 나라의 GDP보다 커요. 애플 시총보다 큰 GDP를 가진 나라가 몇 개 되지도 않아요. 2018년 기준으로 보면 스위스,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멕시코보다 애플 시총이 더 큽니다. 놀랍게도 애플을 먹여 살린 아이폰의 경쟁작은 바로 한국의 삼성 갤럭시입니다. 갤럭시도 파란만장하면 지지 않는데요. 아이폰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세계 휴대폰 시장 1, 2위를 다툰 것이 노키아와 삼성전자였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순식간에 아이폰이 판도를 뒤흔들자 삼성이 2008년 내놓은 게 옴니아 시리즈였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죠. 생존을 위해 개발해서 시장에 나온 게 바로 2010년 나온 갤럭시 S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갤럭시 S부터 S3까지 흥행에 성공했고요. 2011년 파격적인 5인치대 갤럭시 노트는 대화면이 시장을 지배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적중한 작품이었어요. 그 후 프리미엄 스마트폰 크기가 커졌거든요. 펜 기능은 스티브 잡스한테 심지어 조롱도 당했는데 애플도 결국 아이패드로 펜을 따라하게 됐죠. 2017년 갤럭시 노트 7이 단종당하는 불운도 겪었지만요. 갤럭시 S8로 역시 삼성이라는 찬사도 들었죠. 자, 이렇게 S10까지 10년을 잘 왔는데요. 드디어 올해 갤럭시 S20 시리즈로 5G 시대를 준비하는 새 모델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A 시리즈 중저가 폰이 나왔고요. 너무 예뻐서 인기 최고인 갤럭시 Z 플립으로 폴더블 폰의 부활도 예고했고요. 삼성의 역사도 짧게 살펴봐야겠죠? 여러분, 제가 사실 삼성 공채 출신이에요. 놀라셨죠? 그래서 저 막 연수 가서 삼성 역사 외우고 그랬거든요. 이병철 회장이 1940년 삼성 상회로 법인을 등록한 이후
신세계, 삼성물산, 제일기획, 호텔신라 등 많은 계열사를 갖췄고 이런 삼성이 삼성전자를 설립한 게 바로 1969년입니다. 2017년 2분기에는 애플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제조기업으로 꼽히기도 했는데 그게 갤럭시 덕분이었어요. 삼성전자 매출의 60% 정도를 스마트폰이 내고 있거든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도 애플의 반도 안 되는 수치긴 하지만 285조 9천억으로 엄청나게 큰 시장 가치를 지니고 있죠. 작년 4분기 기준으로요. 애플과 삼성의 스마트폰 점유율 18%씩으로 똑같습니다. 화웨이와 샤오미가 바짝 쫓아오고 있죠. 어쨌든 아직까진 전 세계 수억 명의 사용자들이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을 나란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건 여기저기서 들리는 5G입니다. 일단 삼성이 갤럭시 S20로 먼저 5G 모델을 내놨고요. 올 가을 아이폰 12가 처음으로 5G 통신칩을 탑재할 걸로 보이는데요. 갤럭시 S20는 출고가가 120만 원 정도인데요. 애플의 아이폰 12는 이보다 낮춘 80만 원 정도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애플이 저가 공습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통신 환경은 LTE에서 5G로 넘어왔으니까 스마트폰도 당연히 5G를 지원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5G 스마트폰은 삼성이 먼저 내놨지만 애플도 칼을 갈고 준비하고 있는 만큼 누가 5G 스마트폰 시대를 주도할 수 있을지 너무 궁금해집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 만든 영상입니다. 여러분은 갤럭시와 아이폰 둘 중 어떤 거 쓰시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바라보는 갤럭시와 아이폰의 미래 과연 누가 이길까요? 많은 의견 댓글로 부탁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